안녕하세요. XMSQL 서버팀의 김견입니다. 이번 시간은 4장 조인입니다. 조인의 정의, 종류, 암시적으로 조인이 사용되는 구문과 힌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조인이란 관계가 있는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 기술을 사용하여 정렬,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및 곱집합 연산을 통해 하나의 결과집합으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조인을 작성하는 기본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은 조인을 명시하고 온절로 조인 조건을 붙이는 형태이고 하단은 조인을 명시하지 않고 외어절로 조인 조건을 붙이는 형태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조인의 예시를 설명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employee 테이블에는 직원 번호, 이름, 부서 번호가 있고 department 테이블에는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조인의 종류입니다. 조인은 논리적 조인과 물리적 조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조인은 결과집합을 결정합니다.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곱집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은 이너, 합집합은 풀아우터, 차집합은 레프트나 라이트 아우터, 곱집합은 크로스 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조인은 처리 방식을 결정합니다. 네스티드 루프, 머지, 해시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루프는 중첩 반복 조인, 머지는 병합 조인, 해시는 해시 조인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조인 중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은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출력하여 교집합에 해당합니다. 이너 조인을 하는 구문은 employee 테이블과 department 테이블을 부서 번호 기준으로 조인하며 직원 이름, 부서 번호, 부서명을 출력합니다. employee에서 department NO 값이 존재하는 데이터와 디파트먼트에서 매치되는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조인의 실패한 행은 출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우터 조인입니다. 조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와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조인 실패 행까지 출력합니다. 레프트와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차집합 더하기 교집합에 해당하며 풀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에 해당합니다. 리프트 아우터 조인의 구문은 다음과 같고 인플로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합니다. 제임스의 부서가 널이라서 조인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번호와 부서명을 널 값으로 하여 출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의 구문은 다음과 같고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합니다. 40 디자인과 50 마케팅 부서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임을 널 값으로 하여 출력을 합니다. 풀아우터 조인의 구문은 다음과 같고 두 테이블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합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과 레프트 아우터 조인 두 결과를 병합한 것과 동일합니다. 기준 테이블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널 값으로 출력합니다. 논리적 조인의 마지막인 크로스 조인입니다. 조인 조건 없이 두 테이블에 대한 모든 행을 조인하며 곱집합이라고도 합니다. 인플로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3행, 디파트먼트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 3행을 크로스 조인하게 되면 모든 행을 조인하기 때문에 9행이 출력됩니다. 물리적 조인 중 하나인 네스티드 루프, NL 조인입니다. NL 조인은 중첩된 반복 조인입니다. 선행 테이블의 결과 집합에서 한 행씩 호행 테이블에 조인합니다. 결과 집합의 건수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 집합의 크기가 클수록 조인의 횟수도 많아집니다. 하단은 NL 조인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DEPT와 EMP 테이블을 DEPT-NO 기준으로 조인하며 DEPT-NO는 20과 일치, 셀러리는 2000 초과인 조건으로 이네임, 셀러리, 디네임을 조회합니다. 먼저 선행으로 DEPT 테이블에서 DEPT-NO가 20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인덱스로 탐색합니다. 조회에 필요한 디네임을
RID 룩업을 통하여 추출합니다. 조인 조건인 DEPTNO열을 기준으로 EMP 테이블의 인덱스와 조인합니다. EMP 테이블에서도 조에 필요한 열인 이네임과 셀러리를 추출합니다. 추출이 완료되면 조의 결과 집합을 운반 단위에 전달하고 이 작업을 반복 시행하여 최종 결과 집합을 출력합니다. 다음은 머지 조인입니다. 머지 조인은 병합 조인입니다. 두 테이블을 처리 범위 내에서 조인키 기준으로 정렬한 후 병합하는 방식으로 조인합니다. 인덱스를 통해 미리 정렬된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정렬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머지 조인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DEPT와 EMP 테이블을 DEPTNO 기준으로 조인을 하며 DEPTNO는 20초과 셀러리는 2000 초과인 조건으로 이네임, 셀러리, 디네임을 줘야 합니다. DEPT 테이블에서 DEPTNO 20초과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조인 조건인 DEPTNO 열로 정렬합니다. EMP 테이블에서는 셀러리 2000 초과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DEPTNO 열로 정렬합니다. DEPTNO 열에 정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두 테이블의 마지막 값을 만날 때까지 스캔하면서 최종 결과 집합을 출력합니다. 물리적 조인 중 마지막인 해시 조인입니다. 해시 조인은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조인하는 방식입니다. 선행으로 있는 테이블을 빌드 입력, 후행으로 있는 테이블을 프로브 입력이라고 합니다. 빌드 입력된 데이터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프로브 입력된 데이터를 해시 함수에 대입하면서 조인합니다. 해시 테이블을 생성할 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디스크 영역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은 해시 조인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DEPT와 EMP 테이블을 DEPTNO 기준으로 조인하며 DEPTNO는 20초과 셀러리는 2000 초과인 조건으로 이네임, 셀러리, 디네임을 줘야 합니다. DEPT 테이블에서 DEPTNO 20초과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해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EMP 테이블에서는 셀러리 2000 초과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고 해시 함수에 적용하면서 해시 테이블에 조인합니다. 조인에 성공한 행은 결과 집합에 포함됩니다. EMP 테이블의 행이 모두 비교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결과 집합을 출력합니다. 다음은 암시적으로 조인이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조인은 명시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조인이 수행되는, 즉 암시적으로 조인이 사용되고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칼라 반원 함수와 스칼라 서브쿼리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테이블과 함수를 생성합니다. 먼저 스칼라 함수입니다. 스칼라 반원 함수는 한 개의 값을 전달받아 한 개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퍼스트 테이블의 결과 집합인 2000건에 대해서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반환할 값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행은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이너 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칼라 서브쿼리입니다. 서브쿼리는 SQL 구문 안에 존재하는 SQL 구문입니다. 셀렉트나 웨어절 등에 작성될 수 있으며 단일 값의 결과만 반환합니다. 스칼라 함수와 차이점은 메인 쿼리와 조인 조건을 기준으로 아우터 조인된다는 것입니다. 반환할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널 값으로 출력됩니다. 그리고 한 건의 행만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 집합이 한 건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한 건이 보장하는 환경에서는 다른 조인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4장의 마지막인 힌트입니다. 힌트는 루프, 머지, 해시 등으로 물리적 조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힌트를 사용하게 되면 실행 계획을 인위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최적의 계획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힌트를 붙이는 예시인데 왼쪽은 조인문에 명시하는 조인 힌트, 오른쪽은 쿼리 마지막에 명시하는 쿼리 힌트입니다. 조인 앞에 루프를 명시하거나 쿼리의 마지막에 옵션 루프 조인을 명시하면 NL 조인으로 실행 계획을 생성한다.
다음은 머지입니다. NL과 마찬가지로 조인 앞에 머지를 명시하거나 쿼리의 마지막에 옵션 머지 조인을 명시하면 해당 쿼리는 머지 조인으로 실행 계획을 생성한다. 마지막 해시입니다. 조인 앞에 해시를 명시하거나 쿼리 마지막에 옵션 해시 조인을 명시하면 해당 쿼리는 해시 조인으로 실행 계획을 생성합니다. 조인 인트와 쿼리 인트의 차이점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쿼리 인트는 전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SSMS로 해시 조인에 대해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시 조인은 선행을 빌드 입력, 후행을 프로브 입력이라고 합니다. 선행으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후행을 해시 펑션을 통해 조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행과 후행을 결정을 지는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테스트에 쓰일 테이블은 tb 언더바 빌드, tb 언더바 프로브 두 가지입니다. tb 언더바 빌드는 id, 클래스, 텍스트, 데이트 4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으며 100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tb 언더바 프로브는 id, 코드 2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으며 4천만 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는 id의 인덱스를 생성하였고 빌드는 클래스를, 프로브는 코드를 인클루드 하였습니다. 테스트하기 앞서 데이터를 확인해 봅니다. 빌드 테이블에서 id는 4000 이하, 클래스는 b와 일치하는 데이터에 id, 클래스를 출력합니다. 인덱스 시크로 수행되며 예상 행수는 1980, 실제 행수는 1143입니다. 다음, 프로브 테이블에서 id는 4000 이하, 코드는 b로 시작되는 데이터의 id, 코드를 출력합니다. 인덱스 시크로 수행되며 예상 행수는 998, 실제 행수는 244입니다.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하게 되면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NL이 아닌 해시 조인으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으로 빌드의 id에만 4000 이하를 주었지만 이너 조인의 특성으로 인하여 프로브의 id에도 조건이 들어갑니다. 프로브 테이블의 예상 행수는 998이고 빌드 테이블의 예상 행수는 1980이라서 더 적은 프로브를 선행으로 선택하였습니다. id 조건을 5만 이하로 늘려도 순서는 동일합니다. 프로브의 예상 행수는 약 12,000이고 빌드의 예상 행수는 약 25,000이기 때문입니다. id 조건을 98만으로 늘려도 순서가 동일할지 궁금합니다. 실행을 해보니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상 행수가 프로브 쪽이 많아지면서 빌드를 선행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해시 조인의 선행 테이블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상 행수를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정확하더라도 예상과 실제 행수는 오차가 존재하므로 성능 이슈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2개 있는 경우 예상 행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상 행수를 계산하는 식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조건이 1개 있으면서 통계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조건이 2개 있으면서 통계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고, 각 경우도 등호, 부등호, 범위, 인조건 등에 따라서 계산식이 나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경우에만 한정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로브 테이블의 각 컬럼에는 통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90만 이하의 id는 90만으로 C로 시작하는 코드는 약 251만 7천으로 예상합니다.
조건이 2개 있는 경우 예상 행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식에 앞에서 나온 값을 대입한 후 계산하면 약 22만 5천이 산출되는데 실제로 실행해보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수와 오차가 발생하는 것도 계산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에 대한 자료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